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한국사를 진행하는 역사소설가 손정미입니다. 오늘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자들이 발표된 날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정치적 맥락도 함께 조금 섞어서 꾸며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려 여성들의 사생활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갈까 합니다. 지난번은 옛 여인들의 사랑을 다뤘죠. 그런데 이 깊고도 넓은 주제를 뭉뚱그려서 마무리 짓는 게 아쉬워서 조금 더 자세히 시대별로 나눠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옛날 여성의 지위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결혼 문제지요. 조선시대는 본초 외에 첩을 둘 수 있었지만 첩의 자식은 서자라 해서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중혼이 허락되었습니다. 귀족이나 부유한 층은 첫째 부인 외에 아내를 더 두거나 첩을 둘 수 있었죠. 두 번째 여성을 맞이한다고 해서 무조건 첩은 아니었습니다. 이성계가 10대 때 혼례를 올린 한씨 외에 강씨를 두 번째 부인으로 두었죠. 변방에 뛰어난 장수였던 이성계에게 함경도 출신의 한씨는 오래된 조강지처였습니다. 한씨가 15살 때 이성계는 17,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고요. 그 사이에서 유명한 이방원 등 여러 명의 아들과 딸들을 두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 강씨는 고려의 수도 송도였죠. 송도에서 도회적 세련미와 지략을 갖춘 명문가 출신의 여걸이었습니다. 능력이 넘치고 야심만만했던 이성계에게 강씨는 매력적이고 지모가 뛰어난 아주 중요한 정치적 파트너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성계보다 21살이나 연하였으니 더 총애를 했겠죠. 한씨가 낳은 아들 이방원은 계모인 강씨와 처음에는 그리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 위기가 닥쳐 가족이 모두 피신을 가야 했을 때 이방원은 친어머니인 한씨뿐 아니라 강씨도 함께 모시고 몸을 숨겼습니다. 이방원은 고려 말 과거에 급제한 엘리트였죠. 그런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와 함께 전장을 누비며 실력을 발휘한 문무를 겸비한 준거리였습니다. 계모인 강씨는 이방원이 글 읽는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 배에서 낳은 자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꼬. 머리가 좋았던 강씨에게는 이방원의 그 특출한 재능, 야심, 그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고요. 굉장히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닌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첫째 부인이었던 한씨는 아쉽게도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 숨을 거둬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강씨는 왕비가 되어서 그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요. 정치적 야심이 강했던 강씨는 이방원을 제치고 자신의 아들을 왕세자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선택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결과가 되었죠. 그래도 강씨는 자신이 죽은 뒤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비극적인 장면은 목격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려에선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었던 것처럼 남녀의 만남과 헤어짐도 쉬웠던 것 같습니다.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에 왔던 서경은 고려도경이라는 화보로 된 견문록을 남겼죠. 이 책에서 서경은 고려 남녀는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도 참 쉽다고 꼬집었습니다. 고려 여성은 남편과 헤어진 뒤에도 다시 결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충선 왕의 왕비였던 허씨는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3남 4녀를 낳았는데 남편이 사망한 후 충선왕에게 계가를 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고려 왕과 재혼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물론 허씨의 전 남편은 고려 왕족이었던 평양공 왕현이었습니다. 충선왕의 한 5천 아저씨뻘 되는 사람이었죠. 당시 고려에서는 사별한 여성이 재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적인 맥락에서 충선왕과 허씨의 결혼을 조금 들여다볼까요? 충선왕은 아버지 충렬왕의 뒤를 이어 왕위로 복위하자마자 허씨를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물론 이때 충선왕에게는 원나라 출신의 왕비가 있었죠. 허씨는 그 아버지가 당대 최고 권력자였던 재상 허공의 딸이었습니다. 충선왕으로서는 허씨의 이런 정치적인 뒷배가 필요했던 것이죠. 충선왕은 한마디로 풍운하였는데요. 아버지 충렬왕하고 얽힌 이야기도 너무나 많고 비화도 많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충선왕의 첫 번째 부인은 사실 역관 출신 조인규의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당히 서로 열렬하게 좋아하는 사이였는데요. 원나라 황실의 공주와 결혼하는 바람에 조비와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충선왕의 조비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지요. 그래서 원나라 출신의 공주 보탑신림 공주는 이를 친정인 원나라에 일러 바쳤습니다. 이후에 파란만장한 삶이 펼쳐졌고요. 그래서 충선왕은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정치적 세력을 위해서 허씨를 왕비로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고려 왕실에서부터 재혼이 흠이 되지 않았으니 민간 차원에서 여성이 재혼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었겠지요. 고려는 고구려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고구려의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고구려 시조인 동명성왕, 주몽의 어머니 유화 부인을 숭배하는 것처럼 여성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주몽의 부인 소선원은 두 아들을 데리고 내려가 백제를 건국했지요. 지금으로 보면 엄청난 창업을 이룬 여성 CEO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도 고구려의 정신, 그다음에 문화적 정신을 이어받아서 여성들의 활동이 좀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들이면서 위세가 줄어들긴 했지만요. 고려 여성들의 개방적인 면을 보면은 남성과 야외에서 함께 목욕을 했다는 장면입니다. 고려 사람들은 목욕을 즐겨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부터 씻었는데요. 특히 중국인은 잘 씻지 않는다고 해서 싫어했을 정도입니다. 더운 여름이면 고려 여성들은 시냇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습니다. 남자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 씻고 있더라도 함께 들어가 씻었는데요. 얇은 모시 치마 같은 것을 두르고 물속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성의 행동이 자유롭고 감정 표현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고려에서 유행했던 가요, 가시리 잘 아시죠? 이별을 노래한 발라드, 지금으로 치면 대중가요였습니다. 가시리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여성이 주인공인데 자신을 버리고 간 임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려 여성들은 여러모로 저돌적인 면이 많았는데요. 어떤 고위 관리가 잘못된 정책을 도입하자 여성들이 길에서 그를 만나자마자 맹비난하며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관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당황해했지요. 고려 귀부인들은 말을 타기도 했는데요. 격구는 말을 타고 벌이는 격렬한 운동인데 격구를 하는 여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귀부인이 말을 타는 풍속은 조선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태종 때에는 3품 이상의 정처만 옥교자를 타도록 허용하고 나머지 귀부인들은 모두 얼굴을 가리고 말을 타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말을 탈 때 얼굴을 가리는 너울을 쓰라고 한 것이죠. 고려에서도 귀부인들이 말을 탈 때는 얼굴을 가리는 비단 너울을 썼습니다. 말 탈 때에는
말 등까지 내려오는 너울을 쓰고 갓을 눌러 썼습니다. 그럼 고려 여성들은 얼마나 자기 치장을 적극적으로 했을까요? 고려 여성들은 피부가 워낙 좋았던 때문인가요? 얼굴에 붓은 발랐지만 연지는 칠하지 않았습니다. 향유를 바르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은 걸 보면 비교적 소박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는 건 좋아했습니다. 신라 때도 귀걸이가 유행이었지만 그때는 귀를 뚫기보다 귀걸이를 귀에 거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에 와서는 아예 귀에 구멍을 뚫고 걸었죠. 귀걸이는 여성뿐 아니라 고려 남성도 많이 착용하는 액세서리였습니다. 남자가 귀걸이를 하는 건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몽골의 영향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고려 때는 술 문화가 화려했고 나라에서 6개의 공식 주점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술 종류도 개화, 화주, 두광주, 국화주, 두견주 등 다양하게 그 이름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상당히 노골적인 노래 쌍화점에서 쌍화는 만두를 가리키죠. 여기서 쌍화는 꿀에 절인 대추를 만든 소를 넣어서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물만두, 군만두 같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디저트 같은 것이었죠. 쌍화점의 여주인공은 디저트 카페에 들러 외국인과 썸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고려 불교 사찰에서는 술도 빚고 팔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사찰의 재정을 위해서 술을 빚고 판매했는데요. 훗날 이것이 이제 폐단으로 지적되기도 했죠. 고려는 불교 국가였던 만큼 사람들의 불심은 대단했고 여성들은 먼 곳에 있는 절을 찾아가는 것도 자유로웠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여행하다 보면 여러 에피소드가 발생했겠죠. 고려는 조선에 비해서 상당히 개방적인 국가였고 여성들의 삶도 그에 발맞춰 좀 더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